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SBS 윤나라 기자라고 합니다. 2010년도에 SBS에 입사를 했고요. 지금은 그 SBS 정책팀에서 방송 정책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요즘 회사에서 미디어 정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 정책 관련 책이나 보고서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이 이제 미디어 격변의 시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는 매거시 미디어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OTT라든가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나 해외 거대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까지 들어와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건지 이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글 쓰는 일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자 시험 준비하는 후배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글을 좀 잘 쓸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는 거는 답이 이미 수백 년 전에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독서량이 전제가 돼야 그 다음에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을 읽으실 때 저자와 논쟁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효율적인 독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가 어떤 글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자의 생각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본인의 생각도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자로서 이제 요즘 관심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한국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이를테면은 제가 작년에 취재했던 문제 중에 영케어러라는 게 있습니다. 영케어러라는 게 뭐냐면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아이를 안 낳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이 든 부모를 부양하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영케어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개념이 잡혀있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를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함으로써 대선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채택이 됐고, 요즘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이제 영케어러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어떤 게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취미생활이라는 게 뭐 그냥 남들 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행 가고 영화 보고 책 보고 그런 거 좋아하고요. 뭐 영화는 특별히 가리는 장르, 좋아하는 장르 없이 그냥 뭐 재밌다 싶은 것들은 대부분 다 보고. 근데 저는 책 보는 걸 좋아하는데 뭐 작가 고향이라든가 책의 배경이 됐던 지역 같은 데들 이제 찾아보고 보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취미 삼아서 이제 그런 현장 가보고 그런 것들을 좀 취미 삼아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아마 다 자기만의 아지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제 어디를 가게 되면 마음이 편하다, 어디 가면은 좀 이제 머리 비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 그런 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이제 군생활을 이제 GOP에서 했어요. 이제 휴전선이 있는 그쪽에 있는데, 제가 이제 생활했던 부대에 전망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경치도 굉장히 좋고 그냥 조용하게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소리 들리고 뭐 바람 부는 소리 들리고 흙냄새 나고, 이제 거기를 이제 제 아지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끔씩 한 번씩 가는데, 머리 복잡하고 뭐 이렇게 마음 심란할 때는 가서 이제 머리 식히고 오고, 그 장소를 저는 좋아합니다. 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처음 생각했던 게 이제 중학교 때였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동네마다 이렇게 책을 빌려주는 책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만화책도 빌려주고 무협지도 빌려주고, 중학교 때 이제 만화책을 다 빌려보고 무협지도 다 빌려보고, 그러니까 책방에서 빌려볼 책이 없어가지고 뭘 보나 하다가 어떤 종군 기자가 쓴 책을 봤어요. 열 몇 살짜리 남자애들이라는 게 전쟁터 얘기 나오고 막 총알 핑핑 날아다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꽤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 와중에 기자가 굉장히 그런 치열한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을 이제 글로 써놨던데, 제가 그거를 보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제 SBS 지원할 때도 기사 이제 자기소개서에 동구 기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 선배들이 좀 귀엽게 봐줬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그런 계기로 기자라는 꿈을 꾸게 됐고, 뭐 나름 이제 그 꿈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지금은 이뤄서 열심히 기자 생활 재밌게 잘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 일이 천직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특별히 있지는 않아요. 20대 때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해봤고, 책도 볼 만큼 본 것 같고, 술도 어지간히 먹은 것 같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 잘 될 테니까 재밌게 살아라, 이 정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나요.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기사들인데, 한 가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케어로 문제, 또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기사 중에 하나가 한국의 아사자들 문제를 썼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사망하는 사망자들 총수가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아사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매년 한 15명 안팎의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취재를 하게 됐냐면은, 그 탈북 모자가 이제 한국에 와서 굶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했고 부끄럽더라고요. 한국의 아사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아마 숫자를 확인한 기사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사를 쓰고 나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도 좀 뭐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사 위기에 처한 분들도 제가 이제 케이스 취재를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뭐 지원 요청, 지원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돌아왔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정부 정책에 반영된다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후원이 연결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독자들이 몰랐던 한국에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알렸다는 사실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썼던 기사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와치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경비관. 그와 동시에 이제 저는 기자가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탄광 속에 이제 뭐 가스가 새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져서 광부들이 지식할 것 같으면 카나리아가 막 이제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경고하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새로 발생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사실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새로 등장하는 사회 문제에 우리 사회가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과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기자들이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 격변기의 시대라고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SBS는 일단은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그냥 어느 한쪽에, 어느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한 보도, 공정한 보도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SBS 보도, SBS 저널리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도 SBS에 나온 드라마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이를테면은 동물농장, 이런 경쟁력 있는 콘텐츠들이 계속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SBS가 이런 미디어 격변기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자가 굉장히 다양한 기자가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기자는 사회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글로 쓰는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 글로 쓰는 훈련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독자작 다상행이 기본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꾸준히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훈련을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이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자가 돼서 현장을 누비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공사학번 윤나라입니다. 대학 때 저는 등록금 낸 거 본전은 뽑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회, 바 안에서는 학회하고 축구 동아리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활동도 저는 적잖이 했었는데, 이제 장애인 봉사활동을 한 1년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 다루는 시민단체에서 한 1년 정도 활동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 다양한 활동이 사회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베이스가 됐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측면에서만 놓고 사회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를 보는 훈련들이 이제 대학 다니면서 했던 것 같고,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지금 학교에 계신 분들도 대학 다니면서 좀 다양한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은 나중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실 때 그게 훌륭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외과 수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를 좋아하는데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치사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다 보면은 이제 쭉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고, 그다음에 정외과 수업이라는 게 토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토론에 대한 스킬을 익힐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는 모범답 아니고, 정외과가 이제 술도 제법 적당히 먹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토론이라는 게 하다 보면 굉장히 격해지게 마련이고,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토론이 길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학교는 이제 교실을 문 닫아야 되니까 야 술 먹으면서 얘기도 하자. 술자리도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목표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소주 한 병 마실 때마다 책 한 권씩 읽자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그거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달성을 못했다면은 제가 책을 적게 봐서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술을 더 많이 먹어서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양대 자랑거리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를테면은 그냥 편안하게 하는 얘기로는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지하철로 학교 오기 제일 편한 학교. 다만 이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88계단, 108계단, 그리고 중도에서 한번 미끄러지면은 저기 박물관까지 미끄러지는 경사로, 그런 것들이 좀 일장일단이 있었죠. 이제 장점이라는 게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학교니까 사실은 뭐를 특정해서 장점을 꼽기는 제가 쉽지는 않고,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SBS 유나라기를 쳐가지고 이메일로 학교 자랑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HUBS 유나라. HUBS